책을 집어든 당신 막막하시죠? 책은 너무 두껍고 잠은 오고 키워드로 책을 읽어드립니다. 이민수의 키워드 리딩. 금융투기의 역사 키워드로 분석을 하겠습니다. 결국 키워드로 유명한 과거의 역사적 버블을 설명을 하게 되겠죠. 투기는 언제부터 있었냐? 좀 과하게 얘기하면 태초에 투기가 있었다. 아주 오래전부터 투기와 유사한 성향들이 있었던 거예요. 책에서는 자료를 뽑을 수 있는 게 첫 번째 로마. 로마 시대에도 기원전 2세기 로마 시대에도 지금에 보면 투기적인 그런 거래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집단이 형성되고 권력이 형성될 때부터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세기부터 한 16세기 유럽, 여기서 근대 자본주의가 형성되면서 주식회사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투자와 투기, 또 투기의 열풍 이런 것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13세기 이탈리아 도시국가들에서 채권이 발행돼서 유통되기 시작했다는 기록이 있고요. 이 식민 지배를 위한 각 제국들이 총칼을 뒤로 숨기고 기업들이 먼저 가죠. 그게 이제 동인도 회사,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영국 동인도 회사, 인도 동인도 회사. 이게 1600년, 1604년까지 줄줄이 생겨요. 그러면서 그때 한 1600년 경에 미국에서 소위 이 주식 거래가 시작되고 주식 회사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주식 거래뿐만 아니라 옵션 거래도 있었대요. 그때 파생 상품 거래가 있었어요. 그러니 뭐 투기가 있기 시작한 거죠. 다음 세 번째 유명한 게 그 유명한 네덜란드의 튤립 투기, 튤립 열풍입니다. 17세기인데요. 왜 네덜란드에서 튤립 광풍이 일어났느냐? 네덜란드 사람들이 그때 세계적으로 제일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경제력이 있으니까 뭐 투기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먹고 살기 어려우면 그런 게 안 일어나는 거죠. 튤립이란 게 어디서 넘어왔냐면 터키 쪽에서 아시아로 넘어오는 거예요. 튤립이 우리가 그 터키 분들이 모자 쓰는 걸 뭐라 그러죠? 터번이라고 그러잖아요. 어원이 같대요. 그래서 그쪽에서 넘어온 튤립이란 꽃인데 사람들이 보니 이건 못 보던 꽃인데 야 그건 뭐야? 희소했다는 거지. 새로웠다는 거지. 그러면서 귀족들이 이걸 소장하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당시에 튤립의 가격이 얼마나 됐느냐? 튤립 구근 하나가 뿌리죠. 뿌리 하나가 황제 튤립은 제일 잘 나가는 거죠. 황제 튤립은 당시에 암스테르담 시내 집 한 채 값과 맞먹었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 서울 시내 아파트 한 평균 한 5억 정도 하지 않겠어? 네, 튤립 뿌리 하나에 한 5억 했던 거예요. 입 벌리지 말고 좀 들어보세요. 튤립 한 뿌리를 구하기 위해서 지불된 2,500길더로 그 당시에 네덜란드에서 할 수 있었던 일이에요. 27톤의 밀과 50톤의 호밀, 살찐 황소 4마리, 돼지 8마리, 양 12마리, 포도주 2드럼, 맥주 2큰통, 버터 10톤, 치즈 3톤, 린넨 2필, 장롱 하나 가득한 옷까지, 은컵 하나를 살 수 있었답니다. 튤립 뿌리 하나로. 이런 적도 있어요. 부둣가에서 호텔을 운영하는 주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돈 있는 사람이니까 귀한 튤립을 하나 딱 사서 자기 호텔 놔뒀는데 어느 선원이 양파인 줄 알고 이게 뿌리가 이렇게 양파인 줄 알고 그걸 까먹었다네. 근데 그 돈이 예를 들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2, 3억 하는 거야. 어떻게 됐겠어? 감옥 갔다는 거잖아요. 그런 슬픈 얘기가 전해지는 게 튤립의 역사예요. 그래서 튤립이 막 인기가 있어 막 희귀한 품종들은 한 2억, 3억 하니까 튤립을 재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겠죠. 이게 뭐야? 가서 가지고 와고 재배하고 이상한 것도 만들어내니까 공급이 많아지잖아, 그죠? 그러면서 이제 희귀한 게 아니야. 그래서 이제 값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고점에서 93% 튤립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투기의 역사를 할 때 꼭 튤립을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720년 18세기죠. 남해 회사 영국에서 이 남해 회사라는 게 이제 영어로 사우스 시예요. 사우스 시 회사 이름이에요. 회사 이름. 사우스 시라는 회사가 생겼는데 이 회사를 왜 만들었느냐? 영국 정부가 빚이 많았어요. 빚이 많았는데 이게 빚이 갈수록 쌓여져서 안 되니까 어느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그 회사에다 남의 회사라는 거를 만들어가지고 거기 또 그 회사를 만든 사람이 정부에 결탁해가지고 정부의 빚을 우리가 떠안아주겠다. 우리에게 사업권을 달라. 이 사회를 만들어가지고
정부 채권을 이 회사로 다 넘겼어요. 이 회사는 정부 채권을 받아서 주식을 발행해야 되는데 주식을 팔아먹으려면 주가를 올려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 호재로 주가를 끌어올려가지고 국민들에게 주식을 다 비싼 값에 다 팔았어. 우리로 얘기하면 국민주 이렇게 다 판 거죠. 그러면서 무리를 해서 이제 결국은 나중에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남의 회사 주가는 85%가 폭락을 했고 영국이 뭐 아수라장이 됐죠. 다섯 번째 이머징 마켓 투기 1820년대 이렇게 이제 투기가 돌다 보니까 관심들이 이제 국내에서는 먹을 게 없으니까 이머징 시장은 이제 신흥 시장. 그 당시에도 지금도 신흥 시장이라고 하면 뭐 선진국에서 볼 때는 우리나라, 한국, 뭐 대만, 그다음에 뭐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런 터키 이런 시장이 이제 신흥 시장이잖아요. 외국 정부 채권에 대한 투기 열풍이 있었다는 거예요. 러시아 채권, 남미 채권. 네, 그리고 남미 지역에서 광산 붐도 일고. 그래서 처음에는 돈을 벌었겠죠. 나중에 어떻게 했을까요? 쫄딱망했겠죠. 그게 투기의 모든 과정들이거든요. 1845년에 영국에서는 철도 버블이 있었습니다. 이제 증기 기관차가 등장하니까 혁명이죠. 지금 우리가 90년대 인터넷 혁신, 지금 4차 산업혁명에 결코 뒤지지 않는 그런 발명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말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마차에 있는데 갑자기 뭐 시커먼 철통이 나와서 뭐 증기기관으로 푹푹하면서 차를 실어 나르고 짐을 실어 나르고 사람들을 실어 나르면서 정말 철도 산업이 엄청나게 번영했고 그 가운데 또 철도왕이라고 불리는 조지 허드슨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철도 산업을 싹쓸이하고 뭐 난리가 났었죠. 그러다가 또 언론과 결탁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고 또 누가 권총 자살 한번 했다더라 주가 떨어져고 그 다음부터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해갖고 철도 버블이 한번 지나갔죠. 미국에는 1790년부터 해서 미국에서 또 투기 열풍이 불었습니다. 1790년에 미국의 증권거래소가 설립됐네요. 그래서 주식, 땅 투기, 열풍 이런 게 엄청나게 나타났고요. 1861년에 남북전쟁이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니까 더 혼란이죠. 뭐가 올랐을까요? 금, 은 이런 거에 대한 투기적인 수요가 막 일어나면서 미국도 자본주의 물결에 엄청난 투기의 흐름들을 겪었습니다. 다음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투기와 거품의 사례가 대공황입니다. 대공황이 터지기 전에 미국 증시가 미국 경제가 엄청 좋았다는 거예요. 유럽에서 1919년부터 전쟁이 있었잖아요. 1차 세계대전. 미국은 거기서부터 떨어진 나라고 오히려 군수물자 공급하고 산업이 발달하면서 미국 경제가 엄청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좋아, 자신감이 도취되고 모든 국민이 중산층이 될 수 있어, 주식은 올라. 여기에 이제 다 취했던 거죠. 호황은 끝이 없이 계속될 것 같다가 운명의 순간 10월 24일 날 느닷없이 검은 목요일 날 주가가 대폭락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미국이 주가가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주식을 내던지고 소비가 위축되고 생산이 위축되고 재고가 쌓이고 전 세계적인 공황에 빠져들었습니다. 1932년 7월 그 전에 이제 고점에 비해서 역시 90% 이상 폭락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사례 가운데는 이제 가장 기억하는 게 또 이제 우리가 2000년에 닷컴 버블, 인터넷이라는 것이 발명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세상이었었죠. IT 주식들이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닷컴이라는 글 하나만 붙이면 모두가 오르던 주식이죠. 그래서 이 닷컴 버블 기간 동안에 1998년부터 한 2000년 동안에 미국 주가가 나스닥 주가가 얼마나 올랐느냐 7,300%가 상승했습니다. 버블이 꺼지고 나서 고점에서 80%가량 나스닥 지수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 금융위기도 빼놓을 수가 없겠네요. 2008년에 금융위기는 우리가 미국발 금융위기, 서브프라임 위기 이러잖아요. 예. 그 전에 미국 경제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이 막 오르기 시작했어요. 부동산은 자기 돈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대출을 받아요. 대부분. 대출을 받는데 서브프라임이라고 하는 거는 이 프라임은 좋은 거잖아요. 우리가 프라임. 1단계 프라임. 그다음에 예를 들면 뭐 프라임 밑에 평균적인 게 있고 그다음에 부실채권이 있는데 프라임 밑에 서브 프라임. 최고가 아니면서 서브라는 걸 달아서 우량 자산이 아닌데도 부동산 대출을 막 해주기 시작했던 거예요. 부동산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다가 부동산이 꺾였는데 또 부동산이 거기서만 실물만 꺾였으면 괜찮아요. 부동산 대출이 일어난 거를 또 자산의 증권화라는 이상한 짓을 했습니다. 미국의 월가의 이 친구들이 부동산은 쉽게 사고 팔기 어렵잖아요. 최 PD가 가지고 있는 기왕 쓰는 거 뭐 세게 쓰지 뭐
20억짜리 집이 하나 있어요. 세게 쓰자고 2억 하는 20억짜리 집이 있는데 그 20억짜리 집을 가지고 팔지 않으면 사실은 현금화하기 어렵잖아요. 그거를 담보로 해서 20억을 담보로 해서 증권을 발행해. 그래서 증권을 팔아. 산 사람은 더 비싸게 사. 그러니까 이 얘기는 나쁜 건지 알면서도 돈 되면 일단 판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니까 주가도 떨어지고 유명한 월가의 금융기관이었던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하고 미국 주가는 하락하고 금융시장이 붕괴 직전에 갔죠. 결국 미국 연준과 의회가 돈 풀기, 저금리, 양적 완화, QE 이런 걸 통해서 위기를 살렸죠. 악마가 준 금덩이는 악마가 떠난 뒤 배설물로 바뀐다.